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톡톡의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저희 외환 딜러 전문가이신 김동욱 팀장님 모시고 외환시장 그리고 외환 쪽에 대한 향후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 FX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외환 쪽 담당을 하셨는데 그 외환 딜러가 하는 업무 그리고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FX팀은 은행 간 거래를 담당하는 인터뱅크들이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국내 및 해외 지점에서 발생한 FX 포지션을 커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담당하는 상품으로는 FX 스팟, 스왑, NDF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랫동안 외환 쪽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대략 어느 정도 있으신 거죠? 처음 외환시장에 이제 발을 디딘 거는 월드컵 때 있잖아요. 그때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KB국민은행에서 외환 딜링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KB에서는 10년. 외환 딜러가 하는 주로 업무들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 외환 딜러들은 대부분 이제 은행 간 거래를 담당하게 되는 인터뱅크 딜러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네. 딜러들이 하는 업무 중에는 크게 나눠서 플로우에서 발생하는 포지션을 커버하는 해지 업무랑 네. 그다음에 자기 거래를 하는 프랍 트레이더 이렇게 네. 두 개 정도로 나눠서 크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환전도 하고 네. 은행 환전도 하고 그다음에 포지션으로 거래도 그렇죠. 하고 시장 뷰에 맞춰서 그런 거래 위주로 하는 건데 거래 위주로 하는 거죠. 주로 달러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주로 달러가 대부분이고. 네. 그럼 하루에 대략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달러 원 시장에서 저희가 거래하는 양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평균 잡아서 한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정도 거래를 하고 네. 있습니다. 5천억, 6천억에 7천억 정도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원화로 치면. 네. 그 외환시장 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연초 대비 한 200원 이상 올랐고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랫동안 외환딜러 하시면서 올해 시장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시장이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네. 흔히들 얘기하시는 금융위기 수준,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하시는데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 그렇죠. 미국에서 시작했던 글로벌 금융사태 네. 등이 있었는데 그 두 이벤트랑 현재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네. 그 두 이벤트는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해서 그렇죠. 빨리 끝나는 네, 맞습니다. 이벤트성이었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각 중앙은행들의 노력들이 가해지면서 네.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네. 트렌디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유동성과 관련되는 어떤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상황과는 달리 네.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영내나 여기에서 봤을 때 달러 매수에 대한 심리들 네. 이게 상당히 강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시장 계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달러 매수가 어느 정도로 좀 보시는지.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레벨 부담 등을 뭐 다 비교를 했을 때 네. 누가 뭐라고 해도 한 3분기 정도? 3분기가 가장 좀 핫하지 않았나 그쵸.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거의 뭐 저희가 흔히들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수급상을 보면 항상 거의 균형을 이루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 수급이 깨졌냐? 네. 딱히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아. 뒤집어서 봤더니 뭐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여기에서 그 달러를 많이 사서 네. 환율이 상승을 했다 아니면은 뭐 여기 투기 세력이 가세를 해서 네. 원달러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급격하게 원화가 약세로 갔다.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고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 돌이켜 봤더니 3분기 때의 그 환율 급등의 흐름은 여계가 주도하는 흐름이 아닌 그러니까 영내, 아, 그래요. 국내 수급이 좀 주요한 배경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네.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3분기 역외 NDF는 한 40.2억 달러 정도 순매도로 기록을 했고요. 네. 8월에 60.8억 달러로 매수세가 강화되기도 했었지만은 네. 환율이 좀 100원 정도 상승했던 9월에는 그쵸. 오히려 17억 달러 정도로 순매수 양이 되게 팍 줄어요. 네. 외국인은 이제 작년 3분기 이후에 그 NDF 순매도 기준으로 계속 유지 중인데 네.
이런 이유는 이제 주식 매도 관련해서 환해지 언와인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환해지를 해놨던 거를 다시 주식 매수하면서 그렇죠. 예, 되갚는 그런 언와인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의 원화에 대해 특별한 숏포지션 우위 상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에 대해서 숏포지션이 아니라는 거는 달러에 대해서 매수가 아니었다. 아, 강하지 3분기 때. 않았다. 3분기 예, 때. 예. 그럼 뭐냐? 오히려 네. 그 기업 선물안이 2분기에는 수입보다는 수출업체 매도가 더 강했었지만은 네. 오히려 레벨이 올라왔더니 네. 3분기에는 수입업체의 매수세가 더 강했다. 아, 그러니까 네. 2분기 때는 일단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매도가 좀 나오다가 나오다가 이제 올라가 올라보니까 보니까 더 오를 거를 기대하고 수입업체들이 이제 달러를 더 수출업체는-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출업체는 더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네. 오히려 환율이 오른 시점에서 수입업체가 그간 미뤄왔던 결제를 스탑성으로 좀 내놓지 않았나. 환율 그러니까 올라가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 이러한 의견이 좀 좀 약간 달랐다라는 불만한 거죠. 눈여겨볼 만한 네. 의견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도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의 환율이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왜 중요한지 좀 간단히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G7 커런시라고 해서 그렇죠. 네. 영내 역의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네. 선진국 통화들은 24시간 똑같은 환경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원화화 같은 경우는 아직 원화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영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네. 서울 외환시장이 3시 반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원화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나갈 수가 없지만은 영내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는 거래 참여자라던가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3시 반 외환시장이 끝나고 3시에 런던장이 시작을 하고요. 오후 3시에. 네. 네. 런던장이 마감될 무렵에 뉴욕장이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데 서울 외환시장은 3시 반에 마감을 해서 환율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죠. 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런던이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계속 거래는 되면서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때문에 그 역에서 지난번 뭐 CPI 발표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기준금리가 페드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간밤에 뭐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졌을 경우에 네. 환율이 큰 폭으로 이제 변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서울 외환시장의 종가와 네. 그 다음날 개장가 사이에 큰 괴리를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의 환율이 좀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뭐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그게 역의 환율 반영해서 개장이 그렇죠. 이제 시작되는 네. 거고 외환 딜러를 오래 하셨잖아요. 보시는 주요 지표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어떤 걸 주로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 때마다의 어떤 테마 지표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는 멕시칸 페소를 볼 정도로 네. 그런 이벤트의 테마와 관련된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네. 되게 최근에 그 중국 인민대회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거 관련해서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이 거의 확정시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위안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그렇죠.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영을 했었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원화 역시 위안화와 동조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위안화를 보고 네. 달러 금리와 관련해서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때에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네. 그 유로, 엔, 파운드 등의 통화를 바스켓으로 만들어 놓은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네. 그 달러 인덱스가 시장을 견인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한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민감해졌을 때에는 천연가스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그때 뭐를 딱 한 가지만 본다라기보다는 그때의 수급 상황, 그러니까 그때 시장 이벤트에 맞춰서 본 인덱스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대부분의 뉴스는 다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때마다 보는 지표들이 또 달라지는 달라져야 거고 되고. 예. 그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오래 해야지 좀 알 수 있는. 예전에는 저희가 보는 정보 단말기가 통신사 정보 단말기, 그 네네. 블룸버그, 인포맥스, 로이터 이런 네네. 단말기를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창을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네. 그 창을 한 2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바꿔줘도 됐었어요. 보는 지표들이나 예, 그런데 그렇죠. 요새는 그걸 수시로 눌러서 이렇게 봐야지 되는. 전부 다 봐야 네, 되는. 굉장히 또 시장 변동성도 커졌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가 늙었다는 젊은 친구 최근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빨리빨리 해서 사고의 시프트가 빠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또 저희도 이제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시장에 더 말랑말랑한 스탠스로 좀 접근해야겠다. 네. 저도 이제 질문을 받은 거 좀 대신 질문 드리는데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그 돈 바로 나가나요? 달러로 바뀌나요? 그쵸.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볼 수 굉장히 있을까요? 트렌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원래 그 배당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배당 때 이제 S전자 주식한 배당이 있는 때에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배당을 받은 거를 원화를 환전을 해서 달러로 내보내기 그쵸.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최근 짧게는 한 2년 정도 전부터 그런 게 좀 많이 눈에 예전만큼은 눈에 안 띄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 걸 보면은 환전을 해서 뭐 원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주식이 빠졌을 때 재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교롭게도 그 당시 그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으로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어떤 포인트는 과거처럼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팔긴 팔아도 그게 바로 그렇죠. 뭐 달러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좀 이따가 뭐 보고 한다든가. 셀앤홀드 하고 있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400원대 1,420원 30원인데 보시기에 지금 분위기나 아니면은 뭐 그리고 오랫동안 봤던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환율 어디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지 저희가 1,460원을 고점으로 제시를 했더니 다른 데서 1,460원이 말이 되는 숫자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과거에 그 피보나치로 좀 프로젝션을 했을 때 나왔던 숫자가 1,470원이었고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과거 IMF 때였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 레벨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와서 정말 너무 가파르게 1,45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1,450위는 단기 저항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비해서 원화의 약세가 한 2~3% 정도 덜 반영이 돼 있어요. 환율에.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트렌드보다는 뭔가 글로벌 대형 이벤트가 하나 생겨야지 그 달러 강세를 다 반영하지 못했던 2~3%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의 그 숨어있는 악재들이 많잖아요.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PF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불거져서 이벤트화 된다면은 원달러 환율은 1,500원까지도 갔다 올 수는 있지만은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1,450원에서 1,420원에서 1,450원 사이 레벨이 단기 고점이 레벨이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까와 같은 이벤트가 없다면은 이 레벨에서 점차 환율은 안정세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불안정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평균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평균 환율이 1,276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1,300 언더로 그러니까 평균 환율로 좀 회귀하지 않을까 1,350원 정도까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더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내려간다면 어떤 게 계기가 될 건지 전환점에 뭐가 계기가 될 건지 한번 쭉 팀장님 보시는 전망이 어떤지 외환시장 쪽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들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굵직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되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이제 대표로 매맞을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기조가 좀 꺾인다거나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이제 주춤해지고 금리 인상계가 동결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 돼야 환율은 다시 또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균 환율인 1,276원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맞습니다. 150원 정도 위니까 때문에 급하게 올라온 만큼
최근에 어떤 환율을 강하게 드라이브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정리가 되고 네. 시장이 안정화된다면은 네. 산이 높았던 것만큼 고들도 깊은 만큼 네. 환율도 다시 좀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상화된다면은 다시 한 1,350원 정도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환율이 좀 정상화됐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대표로 메마줄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네. 그 아직도 숨어있는 위기, 네. 그 유럽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기라던가 네. 아니면 또 저희가 모르고 있는 어떤 다른 이벤트들이 네. 한 번은 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아직 센 게 오진 않았다. 안 뭔가 올 것 왔으면 같다라는 사실 안 거예요. 왔으면 좋은데 안 왔으면 좋은데 네. 조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항상 과거에 보면은 이제 10월 말 11월 그렇죠. 이때쯤에서 네. 계속 좀 힘들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11월 달이 좀 FS 저희 데스크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달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웬만하면 11월 달에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행동거지도 하고 네. 네, 마음도 좋게 쓰고 네.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11월 달이 잘 넘어간다면은 내년 1, 4분기부터는 금리 동결기라든가 인상의 기조가 꺾이면서 네. 좀 안정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겨울까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몸을 좀 네. 좀 조심하다. 그러니까 환율은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좀 환율이 좀 금리도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저도 이제 계속 봤지만 이렇게 변동성 크고 한 방향 갔을 때 맞아요. 꼭 한 놈이 터지긴 터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야지 끝나더라고요 이게. 네. 예. 한 놈이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최근에 보면 이제 미영국 국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안전하다고 네. 믿는 국채가 이제 그렇죠. 많이 터졌죠. 그래서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또 뭐 중국 얘기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진짜 센 건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나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환율 상승을 견인하고 네. 채권 시장의 금리 견인했던 게 이벤트성이 아니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기도 그럴 수 해요.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제의 흐름이었고 네. 매크로한 어떤 트렌드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꺾이려면은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큰 구멍이 생겨야지 그쪽으로 이제 다 집중이 되고 하면서 네. 뭔가 밸런스가 맞춰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없이 지나가면서 시장이 정상화된다면은 그렇죠. 안정화된다면 그렇죠. 제일 좋은데 네. 그런 항상 보면은 이제 터진 게 확인돼야 이게 터졌구나라지 실제로 이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니까. 근데 과거 보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갔을 때 항상 가장 이제 안전한 것까지도 이제 안전하지 않을 때가 그쵸. 그때가 거의 막바지 이제 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겨울은 좀 조심하게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해 겨울이 조심스럽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겨울은 좀 사뭇 조심스러워지네요. 네네네. 한 가지만 더 네. 질문.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네. 우리나라 그래도 뭐 무역 수지 적자라고 하지만 수출은 네. 여전히 높잖아요. 그쵸. 많잖아요. 네. 수출업체들이 왜 예전 같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고 물량들 네. 이런 것들이 왜 쏟아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좀 있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분기 때에 오히려 나와야 될 내고보다는 수입업체들의 결제가 나오면서 네. 환율 레벨을 좀 올리지 않았나라는 네. 시각이 있었던 것처럼 수입업체도 환율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에서 그 레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환율이 지금 1,400원 언더로 확실하게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다시 그때 나오고 내고가 나오면서 환율을 좀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재료로 적용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맞고 뭐 공교롭게 연말 내고와 맞물려서 환율은 연말에 오히려 좀 더 안정된 흐름을 찾아가지 않을까 평균 환율이 회귀하는 네. 흐름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예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1,400원 이하로 내려가야 그쵸. 수출업체들이 이제 네.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환율이 다시 또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는 연말쯤에는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네. 모든 이제 이벤트들 나올 거 다 나오고 네. 피해 다 확인한 다음에 네. 환율이 다시 그 평균 환율 정도로 회귀를 한다면은 네. 그 제가 안정적이라는 말이랑 정상화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 그런 표현을 그쵸. 되게 네. 그런 표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네. 사실 지금 환율이 네. 불안한 레벨이다. 네. 비정상적인 레벨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 정상화라는 단어 대신에 평균 환율로 회귀 과거에 네, 그렇죠.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좀 네. 적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보고 네,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400원 하향하면서 환율이 좀 다시 평균 환율을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은 수출처 네고 오더링이 나와서 좀 더 네.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속도를 내지 않을까, 평균 환율까지 그게 또 공교롭게 한 연말 정도면은 네.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일단 팀장이 보시기에 환율 한 1,400원, 1,420원, 1,45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다. 그쵸. 네, 네. 저항이 좀 있을 네. 거다. 근데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11월까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게 지나고 1,4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환율이 또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수출업체들의 내고도 나오고 네.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찾아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1,400원 이상이면은 아무래도 여전히 공방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대응을 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외환 딜러에게 듣는다. 외환시장 쪽에 대해서 외환 딜러에게 직접 들어봤고요. 진짜 저희 이제 데스크에서 거의 외환 FX 팀장님이시고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제 외환 딜러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수급 상황, 그 다음에 뭐 달러 수요 공급 이런 부분을 들으시기에 좀 좋았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되게 듣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주변이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시간 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전문가 모시고 또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